청와대가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하자 야당이 꼼수이자 아집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정운천 최고위원과 잇따라 회동하고 양당의 연대 통합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진 세안대 부총장, 장성호 건국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 원장님, 유남석 고등법원장을 이제 헌법재판관에 지명을 하면 뭐 정상화는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문제는 현재 소장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살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헌법재판소가 원래 9인인데 8인 체제로 7개월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행 체도 9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청와대는 먼저 9인 체제부터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을 임명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야당 쪽에서는 그냥 곧바로 소장을 임명할 건데 왜 그렇게 두 단계를 뽑냐, 꼼수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핵심은 그 기간인 것 같아요. 지금 남은 임기 만약에 이 대통령 입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임명한 사람이 6년 임기를 채우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곧바로 대행 체제를 했을 경우 야당 쪽에서 이거는 내년 9월까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곧바로 소장을 할 경우는 이제 청문회뿐만 아니라 국회 동의를 얻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부결될 경우에 너무 여당으로서는 부담이 크지요. 그래서 일단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에 안전하게 그다음에 소장으로 임명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대통령 입장인데요. 이건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양측 간에 어떤 청와대와 어떤 야당 간의 불신의 문제 같아요. 그동안에 사실 계속 야당이 반대해왔고 김인수 문제도 모든 인물은 괜찮다고 하는데 정치공학적으로 이제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악몽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먼저 이제 재판관부터 먼저 임명하는 그런 이제 방식을 택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임기 문제도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인수 헌법 권한 대행에 대해서 지난번에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반열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략적인 선택인데 물론 임기 문제도 있지만 역대 지금 소장의 임명 과정을 보면 7분이 임명이 됐는데 소장과 재판관을 동시에 임명한 분이 5분입니다. 물론 박한철 소장은 재판관 하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혼자 소장으로 임명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소장과 재판관을 동시에 임명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김희수 재판관이 현재 대행을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대행을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또다시 물리치고 새로운 분을 해서 혼자 소장 임명을 재판관으로 임명을 하겠다. 그런 뜻이 강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야당은 국회를 벗어나서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는 카드를 썼다. 그래서 꼼수라고 하는 것이고 나쁜 말로 하면 꼼수고 어떻게 좋은 말로 하면 운영의 묘를 살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 보십시오. 지금 적폐청산 대 무슨 정치 보복, 뭐 이명박 정부의 무슨 댓글 파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사하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야당 기류가 상당히 험악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요, 덜컥 뭐 이 헌법재판 소장을 임명할 경우에 야 3당이 아마 보람 하나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분위기가 좀 완화되고 이해 간의 어떤 물밑 간의 어떤 대화 이런 부분이 좀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면 그때 가서 사실 소장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게 청와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기구 최고의 헌법재판 기구가 아니겠습니까? 사법적인 그 최고의 어떤 지위에 있는 소장의 지금 부재가 상당히 오래되고 있고 물론 대행이 있지만 대행은 야권이라든가 국민들 일정 부분 인정하지 않는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낸 것이
헌법재판소장을 대통령께서 빨리 지명을 해라. 예. 이런 취지로 지금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등을 돌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과 헌재의 어떤 갈등 이런 상황으로 또 이제 비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 일단은 법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소장으로 지명하기는 상당히 지금 방법상의 실기를 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은 대통령이 안고 가야 될 그런 리스크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남석 후보자 자체는 좀 색채가 어떤지, 어떤 인물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목포 출신으로 해서 이제 경기고 서울법대를 나와서 네. 이제 정통 어떤 이 법관입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까지 청문회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가장 좀 평가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상당히 좀 보수적인 언론인조차도 유남석 재판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제 상당히 진보적인 단체였던 우리법 연구회 네. 창립 멤버인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삼고 있는데 지금 주변 동료들조차도 본인이 우리법 연구 회원이었는지 몰랐다라고 네. 할 정도로 그 부분이 진보적인 색깔이 얕았고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그 한 7, 8년 전에 이미 거기에서 이제 탈퇴를 했습니다. 예. 탈퇴를 했는데 그다음 이후에 이제 기자들이 상당히 취재해 보는 그동안 이제 판례 사례를 보면은 오히려 보수보다는 진보적인 사례조차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 철도 노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오히려 정부 쪽 입장을 들어준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군 부상병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에서 상당히 정부 쪽 입장, 국가적인 어떤 배상 부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우호적인 판결을 할 정도로 오히려 보수적 평가를 많았다. 예. 그래서 상당히 유남석 이 법원장, 재판관에 대해서는 인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평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좋다. 다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쭉 논의된 대로 정치 공학적인 전략적인 이런 문제로 이제 비화가 되면 예. 김희수 전 재판관처럼 우회의 어떤 정치 바람에 휘말릴 수 있다라는 예. 것이 지금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금 조금 얘기해 주셨는데 네. 교수님 보시기에 그러면 유남석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고 나서 뭐 임명이 되겠죠. 소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소장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100%라고 봅니다. 예. 지금 보면 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소장과 동시에 임명하지 않은 것은 지금 다른 분을 임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김희수 지금 권한대행을 인정해서 지금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다른 분을 지명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는 분들. 그러면 1년 뒤에 또다시 국회 이런 어떤 인간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전략적 선택인 것 같습니다. 또 다시 헌재 소장을 임명한 국회에서 이거 했을 때 표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청문회와 동시에 표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다시 부결이 나온다면 또 다른 사법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대통령께서 상당히 이제 소수 정권의 입장에서 불안하고 그리고 국민의당이 이거에 대해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갖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걸림돌이고 또 중요한 것은 의회의 야당 권력과 그리고 대통령 권력이 지금 충돌하는 이 시점 구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의회 권력은 야당이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야당을 설득을 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 예. 여기서 여기에서 삐그러지면 이것이 개혁입법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상당히 협치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헌재 소장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협치의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저희가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부분이 지금 야권에서는 헌법재판소장을 바로 지명을 한 게 아니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다. 이건 결국 국회 동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시청자분들이 이게 딱 이해가 되실지 잘 모르겠어요. 왜 야당이 이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만 임명을 할 경우는 예. 국회 청문회만 거치면 됩니다. 예. 그렇게 청문회 어떤 소견서를 청와대로 보내면 대통령이 맘만 먹이면 그냥 바로 임명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나 헌법재판소장의 경우는 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반드시 국회의원들에게 표결을 처리해야 됩니다. 과반수를 넘어야 됩니다. 본회의를 열어서.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소장을 임명한 데는 대통령이 상당히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예. 어떤 야당의 어떤 표의 어떤 향배를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소장 임명할 때에는 약간의 좀 시간이 필요하다. 여야의 협치라든 충분히 국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임명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약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좀 김희수 소장에 대한 소장이 아니죠. 지금 대행에 대한 좀 예. 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SNS 통해서 소장이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수모를 당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대통령이 했을 정도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회에 가서 아주 그런 그 수모를 당한 는데 김희수 소장에서 바로 또 후임 소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좀 전임 소장 대행에 대해서 조금 미안한 부분도 있고 이런 인간적인 부분도 좀 배려한 것 같고요. 예. 다만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회의에 바로 지금 표결로 가기에는 지금 최근에 있는 야 3당의 분위로 갈 때 여건이 좋지 않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재판관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 누구죠? 이 유남석 재판관을 또 후임 소장을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그 내부에서 소장으로 임명을 할지 저건 좀 더 시간을 놓고 아마 논의하겠다라는 것이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장 교수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여쭈고 싶은 네. 게, 뭐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아니 역대 헌법재판소장들은 다 동시에 재판관과 동시에 임명을 했는데, 뭐 박한철 전 소장 빼고. 네. 근데 굳이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 뭐 김인수 원내소장에 대한 배려도 있을 수 있고,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야당의 이런 주장, 꼼수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은 그렇게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부여된 헌법적인 권한, 기능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꼼수로도 비치겠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정권은 소수 정권이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다만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이 재판관으로 지금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는 당연히 청문회를 거쳐서 하는데, 청문회에서 적게 여기든 부적게 여기든 야권이 반대해서 부적게 의견을 올리더라도 대통령은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청문회를 통과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표결을 하지 않고 재판관을 먼저 한다는 것은 혹시 모를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저는 유남석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임명할 수야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이 이번에 청문회를 통과를 하든 안 하든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2단계 전략으로 헌재소장으로 지명을 해서 일단 재판관으로 됐으니까 그 다음에 청문회 과정을 보면은 이분이 정말 어떤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지, 개인적인 비리가 있었던지, 그리고 판결에 문제가 있었던지,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그 색채가 편향적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적, 그리고 국회에서 검증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고 나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헌재소장으로 저는 지명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유남석 그 후보자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100%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소장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만약에 야당 주장대로 곧바로 소장으로 대통령 임명을 했을 경우에 야당이 이렇게 주장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9월까지다. 내년 9월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새로 또다시 헌법소장을 임명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임기, 그러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요번에 제대로 하면은 임기 풀 6년을 채워야 된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이 규정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야당이 바로 지금 해야 된다, 꼼수다라고 해놓고 정작 임명을 할 경우에 이게 6개월짜리로 공개가 나올 경우는
아주 청와대에서 난처해지는 거죠. 예. 근데 최근에 야당 기류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대통령으로서 이제 상당히 좀 조심스럽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난번 박근혜 정권 때는 야당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정부 여당을 질타하고 비판하고 네. 견제하고 한 것이 그런 건데 똑같이 지금 한국당이 야당이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 야당이 있을 때 주장했던 것을 지금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예, 네, 입장이 알겠습니다. 아예 뒤바뀌었네요. 입장만 바뀌는 겁니다. 네. 그리고 좀 다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났고 또 정운천 최고위원도 잇따라 만났거든요. 지금 통합 논의가 좀 가속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이제 위기의식을 갖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국민의당 내부에서 한번 여론조사를 한 모양인데 여론조사 바른정당 둘이 합치면은 20%. 의외로 파격적 예. 20% 육박하는 이제 지지도가 예. 나온 거죠. 그동안에 두 당이 각각 5% 안팎을 맴돌다가 합했더니 20% 가까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고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통합 논의가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는 그런 전략이 이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외형적으로 보면 혼합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국민의당과 TK 대구경북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바른정당이 합하면은 의외로 큰 시너지가 날 것 같다라는 그게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은 국민의당 호남 지지가 형편없이 낮지 않습니까? 예. 거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다 지지도를 높고 대구경부터 사실 자유한국당이 거의 다 지지도를 먹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없죠. 그래서 아마도 합하면은 서울 경기에서는 해볼 만하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어차피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특히 힘을 못 쓰고 또 대구 경북에서 바른정당이 힘을 못 쓸 바에는 우리 힘을 합해서 수도권에서 나름대로 한판 네. 같이 뭔가 승부수를 던져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의당 내부 호남 의원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통합하면은 시너지가 나기지만 역시너지가 나기도 합니다. 예. 정치공학적으로 전혀 색깔도 다른 당신네들 모였어? 그럼 뭐야 이게? 그럼 잡탕 아닌가라는 비판적인 또 생각들이 확 불을 붙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히 20% 육박하는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합당을 논의했다가는 의외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통합이 상당히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예.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 저도 방송에 보니까 박지원 전 대표가 예. 통합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말들을 막 쏟아내더라고요. 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말만 무성하지 실제로 통합은 쉽지 않다. 만약에 가능한다면 일부 의원들이 예. 이제 합류하는 형태 혹은 느슨한 연대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사실 최 원장님 말씀처럼 네. 이 한국당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이나 이분들이 아니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찬성할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그 이면에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만한 게 있을까요? 고육지체이고 우리가 위기에 몰리면 어떤 것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당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거고 당원이 있어야 되고 지지 세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외로워서 국민적 선택을 못 받으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지금 지방선거는 코앞에 있지만 총선이 3년 뒤에 있다는 것.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친다. 물론 꿈보다 해몽이 좋은 상당히 큰 유혹이라고 봅니다. 예. 물론 이론적으로는 1+1은 2가 되고 3이 되지만 중요하게 간과하는 것은 사회주의가 좋다고 하는 것은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지만 사회주의가 막상 됐을 때는 경쟁 논리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저는 논리에서 이것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국민의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바른정당은 물론 한국당이 있지만 TK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인데 두 정당이 합치면 회색지대가 된다고 봅니다. 네. 선명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큰 정당이라면 다른 것을 흡수해서 같이 갈 수가 있는데 네. 작은 정당끼리 합치면 이것은 N극과 S극에 흩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N극과 S극은 한국당과
그리고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으로 갔을 때 두 당이 합치면 국민의당한테도 엄청나게 큰 악재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한국당한테도 바른정당한테도 상당히 큰 악재가 돼서 두 당이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시간이 삼국지의 제3지대론, 뭐 천하 삼분지계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거대한 위나라하고 이제 오나라 끼운 총나라처럼 우리 모이면은 뭔가 천하를 삼분할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3지대를 형성하자라고 한 건데 지난번 대선 때도 이제 제3지대로 나왔지만 아쉽게도 사실 한국 정치사에서 제3지대, 제3정당이 크게 성공했던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위험한 시도이고 이게 그냥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고 보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 내일 뭐 윤리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야기도 하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 세한대 부총장, 장성호 건국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